연령별로 해서 보유 부동산 수를 한번 보게 되면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고정적인 월 수입을 바라보는 상업용 부동산이냐 따졌을 때 투자 목적 같은 건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거주할 경우도 있겠지만 40대 이하는 현재 보유된 부동산 개체수를 따졌을 때 40대 이하는 1.21채 정도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 0.97채. 그리고 당연히 40대부터 50대까지는 실제로 투자 목적에 맞는 현재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고정적인 월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언제든 매수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때 40, 50대는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수입, 특히 이제 월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에서 손을 놓는 60대부터는 거꾸로 되죠.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 건물부터 해서 오피스텔, 사무실까지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연령을 거치면 거칠수록 똑같은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고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당연히 내가 지출할 돈은 있을 테고요. 어디선가는 보충을 해야 되지만 그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에서 보충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산 규모별로 봤을 때도 10억 원부터 30억 원까지가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이 많습니다. 10억 원부터 30억 원대까지가 투자 목적의 주택이 많고요.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50억대부터 100억 원대가 딱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100억 원 이상이 되는 아주 초고가의 어떤 부동산 상품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건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죠. 각층에 있는 호실을 내가 분양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 건물을 내가 통으로 매입을 하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금액대별로도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들의 소득에 맞추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억 원부터 50억 원대까지는 투자 목적의 주택수가 많다라고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본인한테 맞는 또 자기 연령대에 맞는 투자 방향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부동산을 매각할 거냐 또는 현재 매각한다면 매각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51.3%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각종 규제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내놓아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냥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버티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갖고 있겠다. 나머지는 증여, 신탁이라든가 향후 결정하겠다 부분이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현 상태의 유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지금 현재 보합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시장의 물건이 풀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태가 2017년도부터 시작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원만하게 공급이 원활하게 구주택이든 신주택이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공급량이 실제적으로 그만큼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짧게는 5년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부동산을 매입할 거냐, 또 향후에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봤을 때는 매입 계획이 실제적으로 14.9%에 없다라는 부분이 현재 43.4%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향후에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41.8%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 조건 된다면 경제 상황이 또는 현재 그 주변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집을 사겠다. 언제든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 상태 유지하는 사람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집을 내놓지 않고요. 사겠다는 사람도 거의 50% 정도는 살 의사가 있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가 생기지만 이 기조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비중이 실질적으로 40대 이하부터 70대까지 봤을 때 거주 목적이냐 투자냐 상업용 부동산이냐 뭐 토지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40대하고 50대까지는 현재 거주 목적 투자가 많죠. 거기에 투자 목적 현재 26%, 19% 정도 차지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40대, 50대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60대부터 넘어가게 되면 54%, 49%대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투자 목적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한다. 또 거주 목적 투자 같은 경우나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이냐 따라서 금액대로 봤을 때도 10억 원에서 30억 원,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거주 목적 투자가 많고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통계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통계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현재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작년도에 집을 샀던 사람과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과 지금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는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 투자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된다면은 투자를 하셔서 보유주택수 특히 이제 내가 정말 좋은 입지의 주택을 한번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